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이번 달인 8월 19일에 미 국무부에서 아파치 헬기의 판매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파치 헬기 도입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는 솔직히 다루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2022년 11월에 대형 공격 헬기 2차 도입 사업을 의결했고, 그동안에도 제가 대형 공격 헬기 사업의 세부 내용을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LAH 헬기가 아파치보다 현대전에 더 적합하다는 영상 내용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아파치 헬기의 도입을 더 많이 반대하고 비난까지 하는 것 같기에 오늘은 육군의 입장에서 왜 우리 군이 아파치 헬기를 추가 도입하는지 변명이라면 변명을 대신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제가 올린 LAH 헬기가 현대전에는 더 적합하다는 영상만 보면 아파치 헬기를 추가 도입하는 우리 군의 행동은 상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도 우리 군 나름의 작전 계획이 있고 이 작전 계획에 아파치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전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우리 군이 왜 아파치가 필요한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제 생각이 아닌 우리 군의 의견임을 분명히 밝히고 저도 우리 군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군의 주장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아파치 헬기를 왜 추가로 도입하려 하는 것일까요? 결론을 말하면 우리의 군대가 준비하는 작전은 과거처럼 북한군이 대규모 기갑 웨이브로 남침을 하면 그걸 방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북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북한군에게는 더 이상 기갑 웨이브도 없고 그리고 대규모 남침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준비하는 건 남침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북진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파치 헬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당장 우리 군이 북진을 했을 때 우리 헬기들이 무슨 임무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헬기들이 하는 임무는 바로 우리 주력 부대들의 북진을 저지하는 방해물을 처리하는 게 기본 임무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임무가 공중강습입니다. 예를 들면 강을 도하하기 전에 강 반대편을 공중강습으로 점령해서 도하작전의 안전을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주요 교차점이나 주요 교량을 점령해서 기갑부대가 원활하게 북진하는 걸 돕는 게 우리 헬기 부대들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육군이 LAH 헬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은 LAH 헬기는 적의 공격에 너무 취약하고 그래서 우리 개발자분들은 LAH 헬기의 취약성을 만회하기 위해서 장거리에서 매복해서 적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건 어디까지나 방어전에서나 가능한 일이고요. 북진 시 이루어지는 소규모 헬기 강습작전 시 적과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적을 저격하는 형식의 방어전은 불가능하고 언제든지 근거리에서 적이 발사하는 기관폭 공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LAH 헬기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점을 내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나라가 북진 시 북진하는 건 7군단만이 아닙니다. 물론 평양으로 북진하는 건 7군단이지만 다른 부대들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북진을 하게 되고 이런 다른 부대들의 북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 게 바로 군단항공대들입니다. 그리고 이 군단항공대들에는 지금은 주로 500MD나 코브라 헬기 그리고 수리온이 배치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LAH 헬기와 수리온이 배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병군단들이 북진할 때 바로 LAH 헬기와 수리온을 사용해서 소대나 중대급의 소규모 공중강습을 통해서 보병군단들의 북진 통로를 개척하는 게 군단항공대들의 임무입니다. 한마디로 소규모 공중강습을 통해서 주요 교량이나 도로 교차점을 점령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자들이 상정하는 방어전보다는 주로 공중강습작전을 많이 하게 되고 LAH 헬기는 이런 소규모 공중강습작전에서 수리온의 호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의 근거리 공격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전을 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래서 우리 육군은 LAH 헬기와 수리온의 낮은 방어력에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작전 규모만 다를 뿐 7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1차 도입에서 36대의 아파치 헬기를 도입했고 이 1차 도입된 36대의 아파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참수부대 침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수부대가 특수전 헬기를 타고 북한 상공에 침투할 때 그 특수전 헬기를 호위하는 임무가 아파치 헬기에 부여되어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롱보우 레이더를 도입한 주요 이유는 기상 레이더를 탑재해서 야간에 저공 침투 비행을 하는 특수전 헬기와 같이 롱보우 레이더로 야간 저공 침투 비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북진 시 참수부대 말고도 북한 지역으로 헬기를 타고 들어가는 부대가 또 있는데요. 그게 바로 7군단 예하의 제2신속대응사단입니다. 바로 2차로 도입되는 36대의 아파치는 이 제2신속대응사단의 공중강습작전을 지원해서 결론은 7군단의 빠른 북진을 지원하는 게 주요 임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차 도입분 36대는 특수전사령부의 작전을 지원하는 것이고 2차 도입분 36대는 7군단과 제2신속대응사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작전은 남하하는 북한의 기갑사단을 막는 게 아니라 북진하는 부대들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헬리본 강습작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거리에서 적을 공격하는 형태의 작전은 불가능하고 주로 공중강습작전 시 강습 헬기들을 호위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근거리 교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리 교전을 위해서 최대한 높은 방어력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군은 LAH와 수리온의 방어력에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해군이 마리논 무장형을 거부했던 이유도 바로 비슷한 이유에서였습니다. 결론은 상륙작전 시 헬기 부대가 하는 일은 상륙부대가 상륙 후 내륙으로 진출 시 각종 다리나 도로교차점 등의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리논 무장형도 공중강습작전 시 호위 임무를 하는 과정 중에 적과 근거리 전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어력이 높은 전문 공격 헬기를 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로 공격해서 적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형식의 전투가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육군은 방어력이 약한 LAH 헬기보다 아파치 헬기를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헬기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격 헬기를 무인기로 대체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격 헬기들의 주요 임무는 공중강습 헬기들의 근접 호위이고 이 임무를 무인기로 대체하는 건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공중강습 시 예측 불가능한 근거리 교전에 대응해야 하는 임무를 무인기가 대신한다는 건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고 어차피 강습 헬기도 사람이 조종하고 강습 헬기에도 병사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 강습 병력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강습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는 아직은 무인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미 과거에는 헬기들이 했던 임무 일부를 무인기로 대체하기로 한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정찰 헬기를 배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LAH 헬기의 도입 수량을 줄여버린 것입니다. LAH 헬기는 원래는 200대가 넘게 생산될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170여 대까지 생산량이 줄어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원래 LAH 헬기는 군단항공대에서 공격 헬기로 사용되는 건 물론 항작사에서 아파치 헬기의 정찰 헬기로도 사용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국의 OH-58 정찰 헬기는 실전에서 상당히 높은 취약성을 보였고 그래서 미군은 OH-58을 전량 퇴역시키고 지금은 멈티를 통해서 그레이 이글 무인기를 아파치 헬기의 정찰 자산으로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바로 항작사에 배치되어서 아파치 헬기의 정찰 헬기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LAH 헬기의 도입 수량을 감축하고 그 비용으로 미국에서 그레이 이글 무인기를 도입해서 아파치 헬기의 정찰 자산으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2차 도입분 아파치 헬기에는 1차 도입분에는 빠져있던 링크 16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 도입 때도 우리 육군은 그레이 이글을 도입하길 원했으나 미국 업체가 너무 비싼 가격을 요구해서 도입이 좌절되었고 그래서 아파치 헬기의 멈티에 필요한 링크 16을 빼버립니다. 아마 링크 16이 있어야지 공군과의 합동작전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6해공3군이 사용하는 통합 데이터 링크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링크 16을 빼버렸지만 2차 도입분에는 링크 16을 포함하고 당연히 1차 도입분 36대도 동일한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래 항작사에 배치되어서 아파치 헬기의 정찰 헬기로 사용 예정이었던 LAH 헬기의 수량을 170대로 감축해서 항작사에 LAH 헬기를 배치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 예산으로 그레이 이글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정찰 헬기 임무를 수행하는 헬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단항공대에 배치하는 LAH 헬기에도 헬기에서 발사하는 무인기를 배치해서 이걸로 정찰 헬기의 역할을 담당하게 할 것이고요. 항작사에 배치되는 아파치 헬기는 그레이 이글을 도입해서 이걸로 정찰 헬기 역할을 대신하게 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정찰 헬기의 역할은 앞으로 무인기로 전부 대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육군은 그레이 이글을 도입하는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육군이 아파치 헬기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결론은 우리의 헬기 부대들이 앞으로 수행할 임무는 적 기갑 웨이브를 방어하는 방어전이 아닌 북한 지역으로 북진하는 공격 임무이고 이 과정 중에 주로 수행할 임무는 공중강습 헬기의 호위 임무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개발자들이 LAH 헬기를 개발하면서 적용한 장거리 공격 임무만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며 항상 적의 근거리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우리 육군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육군의 생각이 옳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선 현대전에서 헬기가 근거리 전투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합니다.
그렇기에 헬기는 최대한 무인기를 사용한 충분한 정찰을 통해서 근거리 전투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게 현대전의 기본 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아파치 헬기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그 비용으로 LAH 헬기를 도입하고 남는 비용으로 정찰 자산을 더 늘려서 헬기가 근거리 전투에 휘말리는 걸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군은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면서 무장으로 열압력 탄두를 가진 헬파이어 N형과 바로 JAGM을 도입했습니다. 헬파이어 N형을 아파치 헬기의 주력 무장으로 도입했다는 건 더 이상 우리의 공격 헬기들이 적 전차를 상대하는 게 주 임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도입되는 JAGM은 롱보우 레이더를 사용한 공격에 쓰기 위한 미사일입니다. JAGM이 어떤 미사일인지 모를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미국에서 현재 아파치의 주력 미사일인 헬파이어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한 미사일로 연령상과 밀리파의 듀얼 시커를 가지는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사일이 너무 비싼 미사일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21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당 32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발당 4억이 넘는 가격입니다. 물론 롱보우 레이더를 사용한 공격을 위해서 필요한 무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비싸고 솔직히 이걸 사용할 바에는 아파치 헬기에도 우리의 청검 대전차 미사일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우리도 이번 도입으로 아파치 헬기를 70대나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파치 헬기를 우리 환경에 적합하게 개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비싼 JAGM이 아닌 청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헬파이어 미사일은 우리 청검보다 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라도 사용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청검보다도 배 이상 비싼 JAGM은 결코 우리 군의 아파치 헬기의 주력 무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아파치 헬기에 우리 청검을 통합하는 것이 아무리 통합 비용이 별도로 들어간다고 해도 더 저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아파치 헬기 도입은 거래 가치가 35억 달러. 그래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4조 7천억쯤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방사청이 2022년 11월에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을 의결할 때는 비용을 3조 3천억을 의결했는데 미 국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계약 규모는 4조 7천억이라고 하니까 미국 측에서 엄청나게 가격을 올린 거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건 FMS를 통해서 무기 도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아파치를 도입하기 위해서 FMS, 그러니까 유상군사원조 방식으로 아파치를 도입하기로 했고 그래서 계약 주체는 미국의 무기 생산업체가 아닌 미국의 국무부가 우리와의 계약 주체가 됩니다. 그럼 미 국무부는 업체로부터 아파치 헬기를 사들여서 여기에 약간의 행정비용만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미 국무부는 정확한 아파치 가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약 내용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는 원래 무기를 도입할 때 실제로 필요한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우리나라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 들어갈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해서 가격 변동에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제 무기를 구매해서 우리에게 넘기고 남는 비용을 우리나라에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가 의결한 4조 7천억은 실제 우리나라가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 비용은 우리 방사청이 의결한 3조 3천억보다는 비싸겠지만 3조 원대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아파치 헬기 36대 도입에 4조 7천억을 요구했다고 해서 바가지를 씌웠니 같은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정확한 실제 도입 비용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4조 7천억이 가지는 의미는 이보다는 쌀 것이라는 의미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육군을 대신해서 왜 우리가 LAH 헬기의 도입 수량을 줄이고 아파치 헬기를 추가 도입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봤는데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 아니라 우리 육군의 주장일 뿐입니다. 저는 결코 우리 육군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점만은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아파치 헬기 도입의 필요성은 논쟁의 여지가 엄청나게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육군이 나쁘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또 무조건 육군의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확실한 건 바로 아파치 헬기에 멈티를 해서 정찰 임무를 수행할 무인기로 그레이 이글을 도입하려 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적의 공격에 너무 취약한 정찰 헬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 임무는 무인기가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정찰 헬기의 임무를 앞으로는 무인기가 한다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인기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외국산 무인기를 도입해서 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인기는 소모품이고 그래서 계속 소모해야 하고 교체 주기도 빨라야 합니다.
그때마다 미국산 무인기를 새로 들여올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건 아무리 오랜 시간과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아파치 헬기의 통신 시스템을 우리 군의 통신 시스템과 일체화해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각종 무인기들을 아파치 헬기에도 몸티로 연결을 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파치 헬기의 도입이 확정된 지금에서는 더 이상 아파치 헬기를 도입한 해 만에로 이야기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는 논쟁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아파치 헬기와 몸티로 연결을 해서 정찰 자산으로 사용할 무인기는 그레이 이글이 아닌 우리 국산 무인기가 되는 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아파치 헬기의 정찰 무인기로 그레이 이글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시간이 걸려도 국산을 사용하는 게 옳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